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징그러운 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도 좀 되긴 했는데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 이 상악동 거상술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송카롱 송정현입니다.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윗니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치과에서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단어 자체도 좀 어렵고 무슨 뜻인지 한 번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보실 수 있는데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릴게요. 아이고, 뚜껑이 열렸네. 자, 우리 얼굴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치아가 붙어있는 이 뼈를 이제 치조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윗니가 붙어있는 이 치조골 이렇게 생겼는데 윗니가 여기쯤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는 요 치조골 뼈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꽉 뼈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동굴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 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 요만하게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축농증이라든가 부비동염이라든가 상악동염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치아가 붙어 있는 요 입안하고 그 상악동의 바닥하고 그 사이의 뼈를 활용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연치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 뿌리가 딱 박혀 있게 되는 건데, 이 치조골의 능선에서부터 상악동의 바닥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그 사이에 뼈가 이만큼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이가 붙어 있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이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할 때도 그 사이에 이만큼 있는 뼈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 상악동 간의 거리가 가깝거나 뼈가 좀 부족한 거죠. 아니면 함기화, 뉴머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상악동이 바닥에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거나, 혹은 이가 빠진 지 오래돼서 뼈가 많이 퇴축이 돼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뼈의 그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이? 그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뼈가 이렇게 부족할 때 겉에 부분에다가 뼈를 막 이렇게 이식을 해서 뼈의 너비와 높이, 깊이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는 뼈이식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도 뼈를 더 이제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쓰는 고급진 기술이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징그러운 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도 좀 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가 이 뒤에 두 개예요. 이가 두 개가 없는 거거든요. 이 속에 있는 상악동의 바닥이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려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임플란트를 할 만한 공간이 좀 뼈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옆에서부터 들어가서 상악동 막을 올린다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도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상악동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아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 치조정에서부터 접근해서 상악동을 올린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위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옆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상악동 막을 올리는 방식인 거고요.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상악동 내면을 채우고 있는 점막이에요. 그래서 이 점막을 올려서 그 사이에 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의 핵심입니다. 저렇게 이제 분리한 뼈를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넣고 있는 거는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뼈 이식에 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또 드렸었고, 뼈 이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막을 덮을 수도 있고 다른 테크닉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공간에 이제 뼈가 될 공간에 임플란트를 당일에 혹은 나중에 식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영상은 치조정 방향에서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정확하게 저 막 직전까지 구멍을 뚫고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영상에는 심플하게 표현이 됐지만 간단한 방법은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은 아니고 저렇게 기구를 통해서 뼈 이식을 하면서 들어 올리는 테크닉도 있고, 수압거상이라고 해서 물을 이용해서 물의 압력으로 저 막을 들어 올리는 테크닉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는 이 치과에서의 어떤 숙련도라든가 아니면 그 부위의 뼈의 상태, 남아있는 볼의 높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돼요. 테크닉은 요즘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상악동이라고 하는 그 동굴 같은 공간 안을 덮고 있는 그 막을 상악동 막이라고 해요. 막을 올리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 뼈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치과에서 뭐 사랑니 발치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있지만 이 상악동 거상술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어떤 치과에서는 그냥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상악동에 어떤 감염이 많이 돼 있다거나 병소가 크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뼈가 얼마나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집도하는 치과 의사의 숙련도, 스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실제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손카롱, 이 부분이 이제 치조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뺀 지 오래되셨고 입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뼈는 이 정도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악동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뼈가 이 정도밖에 없었다.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것도 제가 임플란트 한 건데 이 정도 제가 한 8.5mm 이상을 선호하거든요. 이 8.5mm 이상의 높이가 필요한데 여기는 딱 봐도 한 4mm에서 5mm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T를 찍고 이런저런 것들을 평가를 해본 다음에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이 상악동의 점막을 요만큼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 넣어야지 라고 해서 진행한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치조정 수준에서 들어가는 크리스탈 어프로치 테크닉을 썼고요. 그래서 상악동 점막을 요만큼 이렇게 들어 올렸고 그 안에 뼈이식을 살짝 해서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여기 뼈가 이제 이만큼 단단하게 차오르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어요. 잘 쓰고 계십니다, 이분. 다른 환자분도 보면은 이 부분이 뼈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 1mm, 2mm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가는 테크닉을 썼어요. 이분 이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임플란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하신 분이거든요. 옆에서 들어가는 테크닉을 써서 뼈가 요만큼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 두툼하게 뭔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상악동 막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거기 뼈를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2개 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왼쪽이에요. 근데 오른쪽도 보면은 뼈가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 없어요. 한 1mm에서 2mm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요. 이 볼록한 게 어떤 이유에서든 상악동 점막이 부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염증성 병소일 수도 있고 뭐 축농증 같은 거 생기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 뭐 곰팡이 감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놔두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건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이 부어 올라 있는 게 점점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비인후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데서 치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악동 거상술을 할까 말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사실 다른 임플란트 이렇게 막 수술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고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상악동 거상술 하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도 보면은 상악동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어서 요거 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임플란트를 여기를 2개를 해야지 라고 한 건데 사실 뼈가 이 정도면은 한 4, 5mm, 5, 6mm 이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뼈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한 4, 5mm, 5, 6mm 정도 있다고 하면 사실 상악동 거상술을 꼭 할지 말지 고민을 한번은 해보게 돼요. 뼈 상태가 여기에 너무 좋다, 단단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짧은 임플란트를 쓸까 아니면 상악동을 조금 밀고 들어가면서 거상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거기에 구멍이 나게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점막에 상처가 조금 난다고 해도 문헌적으로 논문으로도 한 1, 2mm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는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크리스탈 어프로치 이 밑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걸로 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살짝 했어요. 하고 그
그 다음에 제가 선호하는 한 8.5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식립을 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사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치과에 따라서 막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뼈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짧은 임플란트를 하면서 상악동 거상술을 좀 생략을 할지 어떨지 그런 것들을 치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조건 그 사이에 뼈가 뭐 8mm, 9mm, 10mm, 11mm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뼈의 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임플란트도 조금 짧은 것도 많이 나오고 짧고 굵은 임플란트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서 무조건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치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는 꼭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게 좋겠냐 아니냐 요거를 결정을 하시고요. 내가 꼭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치과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뭐 다른 치과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의사의 어떤 테크닉 숙련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거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말자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의 경우에는 뭐 테크닉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축농증 같은 게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여기가 좀 뭐 많이 아파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악동에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상악동 염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다가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되 나는 상악동 거상술을 피하고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케이스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숙련된 치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송카롱 송정현이었습니다.